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노인과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가로챈 목사가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년 동안 은밀하게 계속된 학대는 우연한 기회로 노인의 몸 상태를 보게 된 소방대원의 신고와 당국의 신속한 조사로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군 증평읍의 한 교회입니다. 80대 노인 A씨와 60대 지적장애인 B씨는 이곳에서 60대 목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A씨가 목사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학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A씨가 몸을 다쳐 119에 신고를 했고 A씨의 상태를 본 대원들이 학대 의심이 든다며 군청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증평군 사회복지 담당자가 A씨와 상담을 하다 B씨의 폭행 피해까지 파악하게 됐고 곧장 보호기관에 학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해서 두 분이 다 좀 학대나 이런 게 의심이 돼서 두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학대가 의심되니까 신고를 한 거거든요.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이어진 결과 목사의 범행은 폭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채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사는 횡령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심되더라도 일단 주위 사람들 면사무소나 주위 분들한테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 쪽으로 해주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애인과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수요가 큰 아카시아 꿀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꿀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밀원 보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쉬나무가 우뚝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생소하지만 19세기 석유가 들어오기 전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얻거나 약재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꽃에 많은 꿀을 머금고 있어 훌륭한 밀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카시아보다 꿀이 많이 난다고 하여 꿀볼나무라는 뜻의 비비트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새로운 밀원으로서 쉬나무를 주목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아카시아 꿀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아카시아 나무의 개화 기간이 짧아지고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생산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쉬나무는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난 7, 8월에 20일가량 꽃을 피워 농가로서는 꿀도 얻고 생산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는 시험 보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묘목 보급 사업에 나섰습니다. 전혀 꿀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줄 수밖에 없는데 설탕물도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시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기서 꿀로 충당이 되고. 하지만 농가의 높은 선호에도 보급 사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았던 시나무가 자취를 감춘 데다 시중의 묘목 자체가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을에 씨를 채취해서 그 씨를 파종하고 육묘해서 농가에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새 밀원으로 본격 보급에 나선 쉬나무가 지역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진천의 노인 요양원에서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소자인 80대 A씨로 오늘 오전 발열 등 증세를 보여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요양원의 확진자는 7명이 됐고 충북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다 확진된 70대 여성 A씨가 퇴원했습니다. A씨보다 앞서 확진됐던 A씨의 시어머니도 격리 해제 조건을 충족해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A씨로부터 시어머니가 감염되고 시어머니가 다니던 노인 주간 보호센터로 감염이 확대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 4개군 범대책위원회는 어제 환경부가 출범시킨 댐관리조사위원회 추천한 4명 중 2명이 배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범대위는 환경부가 명확한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추천 인원 일부를 배제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추천인 중 1명이라도 배제되면 환경부가 위원에 포함시킨 2명도 댐관리조사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화시군 13개 기관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벌초나 성묘시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월 정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에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전국 지자체에 시범 운행지구 지정 공모를 냈고 충북은 세종시와 공동 신청해 KTX 오송역과 세종터미널을 잇는 BRT 전용도로 22km 구간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지자체 10곳이 신청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첨단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센터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낸 성과물을 제품화하기 전 임상시험을 하는 곳으로 오송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중심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국비 330억 원 등 350여억 원이 투입되는 센터 건립은 오는 12월 첫 삽을 떠 오는 2022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보은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9%를 달성했습니다. 보은 산단의 3.3제곱미터 분양가는 32만 원으로 80만 제곱미터 분양 면적 중 71만 제곱미터가 분양됐고 화학제품과 태양광, 식품 등 다양한 제조업체가 들어섰습니다. 보은구는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오전에 충주와 제천 등 북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영동 지역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영동과 옥천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